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고 벌고 또 걱정하는 거 바로 돈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조각이랑 그냥 숫자가 대체 뭐길래 우리 삶을 이렇게나 쥐고 흔드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돈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레바논의 한 예금주가 한 말로 시작해 볼게요. 내가 화나는 건 단지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 돈을 버느라 바친 내 시간, 내 인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우리가 굳게 믿었던 이 돈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그냥 돈만 잃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돈의 진짜 정체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어왔는지, 그리고 이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사실상 허공에서 만들어지는지, 또 왜 내 돈의 가치는 자꾸만 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이 돈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종이 한 장, 이게 어떻게 가치를 갖게 되는 걸까요? 뭐 특별한 재료로 만든 것도 아닌데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종이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믿음이에요.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소금이나 양처럼 그 자체로 쓸모가 있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물건이 돈이었어요. 그걸 상품화폐라고 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던 돈,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 같은 명목화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종이 조각 자체는 사실상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통하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모두가 이걸 돈이라고 믿고 받아주기 때문인 거죠. 일종의 사회적 약속 같은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 자체로 가치 있던 실물에서 고작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약속으로 넘어가게 된 걸까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사실 돈의 역사는요, 한 1000년에 걸친 거대한 추상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는 중국 송나라에서 무거운 철동전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그걸 대신하는 증서, 즉 종이돈 교자가 나왔고요. 시간이 흘러 1944년에는 미국 달러를 금에 딱 고정시키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죠. 이때까지만 해도 돈은 금이라는 실물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1971년에 터집니다. 미국이 이제 달러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줘 선언을 해버린 거죠. 바로 이 순간 돈은 실물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지고 그야말로 순수한 믿음과 약속의 상징이 된 겁니다. 바로 이 변화 덕분에 돈은 물리적인 한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어요. 그 결과 돈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됐고 심지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돈은 정부,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찍어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주 일부고요. 사실 우리 경제에 돌아다니는 돈의 대부분은요, 놀랍게도 일반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는 것 때문인데요. 자, 과정을 한번 쉽게 따라가 볼게요. 제가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했다고 쳐요. 그럼 은행은 법에 따라 그중 일부, 예를 들어 10%인 10만 원만 금고에 남겨두고 나머지 90만 원은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9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그걸 또 다른 은행에 예금하겠죠? 그럼 그 은행은 또 거기서 10%인 9만 원만 남기고 81만 원을 또 대출해주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제 돈 100만 원이 계속 새로운 돈을 낳는 거죠.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처음에 넣었던 그 100만 원이요. 이 연쇄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 전체에는 무려 340만 원이 넘는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법 같죠?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현대 경제에서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요, 사실 이런 식으로 빚을 통해 만들어진 신용화폐라는 거예요. 우리 통화 시스템 전체가 바로 이 신용, 즉 빚의 확장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았으니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왜 내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떨어지는 걸까요?
그 주범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조용한 도둑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쉽게 말해서 어제 10,000원으로 사 먹던 점심이 오늘은 11,000원이 되는 현상, 바로 그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것, 즉 내 돈의 구매력이 슬금슬금 사라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월급이 올라도 왜 이렇게 살기 팍팍하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연봉을 5%나 올려줬다고 막 신나했는데 그동안 물가가 2.3% 올랐다면 결국 내가 실제로 더 쓸 수 있게 된 돈, 즉 실질 임금은 고작 2.7% 오른 셈이 되는 겁니다. 기분은 좋았는데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실제 구매력보다는 통장에 찍히는 숫자, 즉 명목 가치에 더 신경 쓰는 심리적 판향을 화폐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인플레이션이 내 월급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훔쳐갔는데도 우리는 그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커졌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쉬운 거죠. 말 그대로 숫자에 속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모아보죠. 돈은 믿음이고 대부분은 빚으로 만들어지며 그 가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추상적인 신뢰와 신용의 시스템이 현실 세계에서 무너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결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돈이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저금리 정책이 부추긴 빚잔치가 결국 끔찍한 전세 사기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이렇게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면요. 그 피해는 언제나 가장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의 화폐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다른 방법을 필사적으로 모색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글로벌 금융 위기, 바로 그 거대한 신용 시스템 붕괴의 잿더미 속에서 비트코인이 등장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바로 기존의 은행이나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거든요. 중앙기관 없이 우리끼리 직접 거래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한 거죠.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 조개 껍데기나 차 덩어리에서 시작해서 금으로 가치를 보증하던 종이, 그리고 이제는 은행의 컴퓨터 화면에 찍히는 디지털 숫자에 이르기까지. 돈의 모습은 시대의 기술과 사회의 필요에 따라 정말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본질, 즉 서로 간의 신뢰와 공유된 믿음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담아낼 그릇, 즉 돈의 형태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그건 아마 우리 인류가 함께 써내려갈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다음 챕터가 될 겁니다. 과연 돈의 다음 얼굴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